180일간 김건희 씨 관련 의혹들을 파헤쳐온 민중기 특검이 오늘 오전 10시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놓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수사 결과 김건희는 2021년 11월 배우자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된 이후 대통령 당선, 대통령 취임 후에 집중적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럼돔 회장, 최재형 목사 등으로부터 총 3억 7,7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 그 답례로 배우자와 공모하여 명품 가방을 김건희에게 교부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이상의 수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전혀 공통 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청탁은 김건희에게 청탁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간 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특검은 이러한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역사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고 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시키고 대통령 영부인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에 있어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금품 수수의 경우에는 공직자에 준하여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좀 길게 보셨는데요. 김영근 특검보가 김건희 씨의 7개 금품 수수 사건을 총칭해서 이제 현대판 매관 매직이라는 키워드로 종합을 했습니다. 총액이 3억 7,725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아마 여론조사가 가장 큰 규모인 것 같고 뭐 명품백도 들어있고 보석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데 공통 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씨를 찾아가 원하는 걸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결국에는 V0회가 드러난 거죠? 예, 뭐 오늘 이제 발표한 내용은 워낙에 이제 이게 사회적 관심사였고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서 다 중간중간에 이제 브리핑을 했거나 그래서 새로운 내용은 없었고요. 종합판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눈에 띄었던 거는 내란 특검은 이제 조은석 특검이 직접 했는데 민중기 특검은 안 나왔구나. 워낙 지금 논란이 많으신 분이라서 좀 피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뭐 이거는 이름이 그 특정인의 이름으로 특검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건을 하고 예를 들면 온로비 사건 예를 들면 뭐 줄여서라도 어쨌든 뭐 BBK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김건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16가지 혐의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가지를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한 게 처음이다. 그래서 이거 방식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수사였을 거라고 보고 좀 아쉬운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심은정님께서 주가 조작은 양평은 이러면서 왜 구멍이 숭숭 났냐라는 댓글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예, 뭐 삼부토건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뭐 문제도 그렇고, 사실 그리고 이제 기소 뭐 김혜성 씨 이제 집사로 알려진 그 사람이 기소가 됐는데 김건희하고의 관련성은 또 뭐 밝혀낸 게 없고, 네.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게 좀 많이 있었는데 또 시간적 한계, 뭐 인력풀의 한계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좀 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최장기간 최대 규모의 특검이 투입되고 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뭐 양평고속도로 문제라든가 김혜성 씨와 관련한 문제 이것들에 대해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은 민주당이 뭐 제2차 종합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의견 주신 것과는 달리 기소가 돼 있죠.
과거에는 불기소 처분이 돼 있었지만 특검을 통해서 다양한 증거들을 확보했잖아요. 주가 조작에 있었다라는 것을 인지했느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기소 대상이었는데 이번 특검에서는 뭐 수사하자마자 그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확보한 녹취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충분히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관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추징금을 비롯해서 구형도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주범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인가 그래서 집행유예형을 받았는데 공범인 그 김건희 여사에게 상당히 높은 구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특검이 밝혀낸 것 중에 전 가장 유의미했다라고 보는 거는 뭐 지금 얘기한 현대판 매관 매직이라는 혐의를 사실관계로 증명해낸 거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어떤 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만으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매관 매직을 한 것만으로도 일단은 V0와 V1도 가려졌고 관여를 한 것도 밝혀졌으니 끝났다고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특검팀은 이제 윤 전 대통령하고 김 여사를 정치적 공동체라는 말로 묶었어요. 예전에 그 경제적 공동체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하면서 나왔던 말인데 그걸 그대로 받아서 이제 정치적 공동체라고 됐는데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김건희 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공천 후에도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을 하면서 정치 공동체가 로 활동해온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V0와 V1이 아니라 뭐 둘이 똑같은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이 실제 이제 이런 뭐 레토릭 같은 건지 네. 아니면은 실제 이제 법정에서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를 처벌할 수 있는 게 그 지은 죄보다 마땅히 없는 게 네. 뇌물죄도 조금 적용하기가 애매하고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맨날 본인이 주장하고 있고 이게 아니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약간 뭐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정치적 공동체로 해가지고 그걸 돌파하려는 것 같은데 실제 이게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질까?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판사가 무슨 뭐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안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판사들도 원래 판사는 이런 거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이란 게 원래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될지 모르겠어서 그 논리가 지금 공소 유지에 되는지는 좀 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오특검보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아 있고 그리고 또 와이프도 부인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뇌물죄로 할 수 없다. 이게 입법에 약간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보세요, 정광재 소장님은? 일단 저는 특검이 뇌물죄로 기소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했더라고요. 이게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2017년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특검이었는데 특검으로 활동했었는데 경제공동체라는 것들 과거에는 그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걸 묶어서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됐고 네. 그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나 처벌을 받았는데 이 부부관계인 두 사람에 대해서 그 금품 수뢰 사실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몰랐다라고 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기소해서 법정에서 한번 다퉈보겠다라고 예상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좀 놀랐어요. 오히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그걸 몰랐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와이프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제 공직에 있는데 와이프가 부정한 돈을 받았는데 제가 그 돈 받았으니까 당신이 이거 해줘야겠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좀 그 상식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금품 수수 사실을 몰랐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법정에서 다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좀 의아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적용하면은 두 사람 다 부인할 거 아닙니까? 그쵸. 누가 그러면 와이프가 이런 얘기해서 제가
실제로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인정할 만한 것이 없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거가 없으니까 특검이 질에 좀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한테는 뇌물죄 대신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뇌물죄는 공무원한테 뇌물을 직접 줘서 청탁을 한 그게 이제 실현되면 뇌물죄가 되는 거고, 알선수재는 내가 어떤 공무원을 아는데 내가 나한테 돈을 주면 그 사람한테 부탁해 볼게 이렇게 하는 게 알선수재인데, 김건희 씨한테 적용된 거는 이제 알선수재입니다. 지금 특검의 한계로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이게 기간과 규모에 비해 아까도 좀 평가를 해주셨지만 중간에 막 검사들도 막 그만둔다고 막 항명을 하고,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만 이런 일들이 이뤄졌는데,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2차 특검을 해야 한다는 뭐 이런 논리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결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이때 이렇게 못했는데 이렇게 180일간 해서도 못했는데 어떻게 뭘 해서 더 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통일교 특검도 한다고 하면은 2차 종합특검 원래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민주당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겠죠. 뭐 할 거라고 보고요. 통일교 특검도 저희 결국은 지금 뭐 협상이 난항이지만은 네. 한 2주 걸리고, 저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한 2주 걸리고 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다 이제 특검 국면으로 이게 또 공교롭게 지방선거까지 딱 이렇게 가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반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예. 민주당이 하겠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는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2차 종합특검 한다고 하더라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더 한다고 양평고속도로 또는 뭐 김혜성 집사와 관련했었던 뭐 금전 거래, 이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180일간에 충분한 역량을 투입했다고 보는데 이게 범죄 혐의점을 더 이상 찾지 못하니까 그 이상으로 가지 못한 거지. 그래서 그 종합특검을 한다는 게 정치적인 의도가 굉장히 강하다고 봐요. 당장 오늘 그 원희룡 전 장관이 특검 180일 했는데 본인 이름 하나 언급하지 못했더라. 원희룡 장관 아주 뭐 국토부 장관이었죠, 당시에.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 이걸 더 한다고 하더라도 성과를 자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국가 운영 과정에서 특검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잖아요. 그럼 이제 다 뭐 정권도 바뀌고 원상태로 돌아왔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국가 조직을 통해서 이걸 해야지, 뭐 본인들이 권력 갖고 있는데도 특검을 통해서 이걸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좀 명분에 맞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통일교 얘기가 나와서 통일교 얘기 짚고 넘어가면,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는 건진법사와 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 일치 욕망이 있었고, 그리고 권력 주변에 도덕적 해이가 있었고, 그리고 브로커의 이권 추구가 결합되어서 빚어진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교 일치 욕망이라는 걸 딱 박으니까 굉장히 무서운데, 그럼 통일교가 우리나라의 정치를 지배하려고 했다는 건가요? 아니 뭐 정치인 뭐 대선 후보까지 하려고 했다고 그랬나? 뭐 저번에 네. 뭐 이렇게 정치인 키우려고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실현이 되는 거하고는 별개로 본인들이 뭐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는 지금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뭐 수사해야죠. 저는 뭐 그러니까 뭐 신천지까지 포함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냥 수사하면 된다고 봅니다. 뭐 대통령도 뭐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뭐 지금 남은 그 이슈들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냥 빨리 합의해서 그냥 하면 좋겠다. 예. 사실 추천 주체가 가장 이슈가 될 것 같았는데, 지금 민중기 특검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느냐, 신천지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이제 이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신천지 왜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일단 특검과 관련해서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또 주변의 도덕적 해이, 브로커의 이권 추구, 이거는 정확히 핵심을 짚었다고 봅니다. 특검이 한 내용 중에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하자라는 네. 통일교 특검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이 더 강화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통일교 관련해서는 다 밝혀진 건 아니잖아요. 특히 민주당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신천지는 그 국민의힘이 물타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통일교 문제에 집중하기에도 모자란 판에 왜 그 신천지, 사실 2021년에 뭐 관련한 이슈가 부각됐었을 때 관련해서 또 수사가 이루어졌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새로운 의혹이 나왔다면
뭐 얘기가 될 만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그건 좀 그 실제로 민주당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 아니면 협상 카드로 이걸 넣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검까지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협상용 카드 이거 하나 내놓고 자 하나하나 그러면 제거해 나가고 통일교만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려는 정치적 셈법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해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님은? 양쪽 다 계속 집어 넣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양쪽이 포기할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은 신천지 포기하고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 포기하고. 그 신천지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받기가 어려운 게 결국은 이거는 당원 명부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압수수색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 난리였는데 그거 못 받을 거라서 저는 신천지를 그냥 수사하는 게 좋다고 보지만은 그냥 어차피 특검이라는 거는 협상에 이제 정치적 타협의 이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냥 그 카드로 쓴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민중기 특검 의혹을 빼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뭐가 됐든 빨리 이제 빨리 하는 게 낫겠다 그 생각됩니다. 네. 자, 하지만 이제 민주당에 아주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의혹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주말 사이에 또 다른 의혹이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됐는데 김 원내대표가 둘째 아들의 예비군 훈련을 연기 신청하는 걸 이제 보좌진한테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보좌진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 원내대표의 해명은 내가 부탁한 게 아니고 둘째랑 그 보좌진이랑 친해서 그래서 도와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좌진은 당시에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모멸감을 느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니 예비군 신청이 어려워요? 연기 신청이 어려워요? 제가 안 해봐서 그러는데 그게 어려운 건가요? 아니 뭐 사유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 같은데 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도 지금 예비역 된 지 오래돼 갖고 지금 그 잘 몰라요. 민방위도 끝난 지가 우리 10년 됐어요. 민방위 끝난 지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냥 좀 돌이켜 보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의혹들이 호텔 대한항공에서 호텔 숙박권 그리고 공항 며느리하고 손자 공항 의전 특혜 의혹 그 지역구에 있는 보라매 병원 가족 진료 특혜 의혹 그리고 장남 국정원 업무 대행 지가 해야 될 거를 의원실에 시킨 거 의혹 그리고 부인이 구의회 법카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 그리고 차남 예비군 지금 연기 지시 취업 청탁 의혹 여기에다가 지금 쿠팡 만나가지고 그 보좌관들 지금 다 자르게 한 의혹 이 끝도 없고요. 거기다가 이제 빗썸에 이제 빗썸하고 저기 두나무하고 경쟁 관계인데 자기 아들 빗썸에 취직시키고 저기 두나무 이제 공격한 그러니까 질의에서 문제점 독과점 지적한 의혹. 그래서 온갖 게 다 이해충돌이에요 지금. 이해충돌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해충돌이고. 이런 스타일은 진짜 오랜만에 보면 이런 구악은 제가 구악 때 많이 봤는데 진짜 옛날 구악이다. 한 20년 전 구악 이런 스타일이에요. 진짜 요즘은 이 정도까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진짜 레어템이다. 레어템이다. 이거 뭐 오래 가겠습니까 이거. 네. 아니 국민의힘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요? 조용하다니요. 지금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죠. 원내대표 그만두고 국회의원도 사퇴해라 얘기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전 두 가지 이유였다고 보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나마 민주당 내에서는 본인들과 이야기하기 좀 편한 카운터파트다라고 생각했다는 측면 또 하나 이 보좌진들과의 갈등이 이걸로 끝날 것 같지 않다. 좀 더 기다려보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이거 다 외우고 있는가 모를 정도로 지금 8개를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 가운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보좌진들 가운데 이제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한 텔레그램 그게 캡처가 돼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통비법. 네, 근데 통신보호 비밀법은 그거 실정법 위반 혐의가 아주 짙거든요. 고소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게 보면은 그 막내 보좌진 우리가 텔레그램 쓰면은 내가 쓴 거는 오른쪽에 나오고 상대방이 쓴 건 왼쪽에 나오기 때문에 누구 걸 캡처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해서 이거 내 거 도용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인이 어떻게 이런 일정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생각에 이건 안기부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근무한 게 아니라 부인이 근무했었던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한 그
정보 첩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조금 신기했던 게 텔레그램 로그인하려면 뭐 인증번호 받아야 되고 맞아요. 복잡한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보좌진들의 그러니까 뭐 그 보좌진이 협력을 했을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 없어요. 근데 사모 총장님이 워낙 위세가 세니까 사실 지금은 좀 복잡해지니까 본인이 부인할 수는 있는 거고 하여간 해서 국민의힘이 어쨌든 막판에 최근에 이제 성명을 발표한 데에는 이 뉴스바다삭의 역할이 컸다. 그때 제가 기억하시죠? 일주일 전에 그쵸. 국민의힘 뭐하냐. 드디어 이제 반응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지. 국힘도 지금. 그리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 저기 김병기 부인 배우자를 이제 제가 동작구 김건희라고 제가 불렀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불렀는데 이제 다들 쓰셔 동작구 김건희다. 진짜 한 짓들이 전부. 예. 사실 오늘 너무 많아서 얘기는 다 안 했는데 이제 법카 쓰고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의혹이더라도 논란이더라도 뭐 통비법이나 네. 법카 같은 경우는 뭐 실적법 위반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법카는 뭐 본인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새로 고발했거든요. 지금 녹취도 나와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김병기 의원 본인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녹취도 또 나와요. 네. 이거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저는 정치 생명이 끝난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이제 이거 정말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까지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조용해요. 원내대표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같고 아니면 이게 친명과 친청의 대결이라 맞아요. 예민해서 얘기를 안 한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조용할까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짬밥이 있는 박지원 의원이 성찰해야 된다 얘기했고 박주민 의원이 이제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은 좀 고심을 많이 했을 거다. 그래서 자기였으면 사퇴했을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뭐 조심하는 거는 있는데 이게 지금 블랙홀 말씀하신 대로 블랙홀이고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보좌진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1, 2년 하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밥줄까지 그 사람들도 그 성명 발표한 거 보면은 진짜 이렇게 밥줄까지 끊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뭐 그런 짓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본인이 깨끗하고 나서나 뭐 그런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싸우든지 그래서 저는 얼마 못 갈 거다. 근데 뭐 내일이 됐지 아니면 연초가 됐지 그건 시간 문제라고 봐요 저는. 네. 그 보좌진이 각자의 길을 가자 마주치는 일 없도록 하자 이렇게 했었을 때 그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왜 갈등이 증폭됐는지 보좌진이 쿠팡에 가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만나서 이거 이런 사람들 쓰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유무형의 압력을 넣으니까 아니 170석 가진 여당의 원내대표가 특정 기업 더군다나 쿠팡은 이번에 그 정보 유출 사건이 있기 전만 하더라도 전에도 정부 규제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민감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원내대표한테 잘못 보이면은 큰일 난다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거기서 그런 식의 압력을 넣으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뭐 이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고 영화 아저씨에 보면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내일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만 사는 사람들을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영화 가타카에도 유전적으로 굉장히 열성인자를 가진 사람이 바다 더 멀리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 우성인자를 가진 동생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니까 뒤가 없는 사람은 이럴 수 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뒤가 없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조금 지켜봐. 언론 보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MBC 기대하겠습니다. 30일에 이제 입장 발표가 어느 방식으로든 있다고 하니까 내일까지 좀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 잠깐만 할게요. 정광재 대변인, 뭐죠? 정광재 소장님. 네. 아니 추경호 의원이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오후 2시에 기자간담회를 네. 2시 반에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하는데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기소된 거 아니었어요? 뭐 기소는 돼 있는데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았고 저는 이게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역사적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에 가지 못하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내가 수차례 말씀드렸었고 대구시장 하겠다는 거 본인이 하겠다는데 또 지지자들이 계시겠죠. 그분들이
출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뭐 안 할 수 없겠죠. 이거 결과로 대구 시민들이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탄압을 이겨낼 것이라고 이제 하면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노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뭐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깜빵대전인가 뭐 이런 이런 얘기도 제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 진영 내에서는 지금 이게 훈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반성과 자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그때 그러면 했던 행동들이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이거를 처벌을 받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럼 그거 잘한 거냐 그게. 예, 그런 정무적 판단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혼란을 나라에 끼쳤고 당에도 끼친 거거든요. 저는 추경호도 그렇고 뭐 이진숙도 본인이 잘했냐 그러면은 굉장히 지금 뭐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빵 많이 산 거는 업무 추진비로 그럼 뭐 잘한 거냐 이렇게 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예. 빵 산 것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소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시에 그 빵을 사서 그 다른 분들에게 제공을 했었던 거지 본인이 그 사적으로 그걸 빵을 그렇게 많이 사갖고 먹었다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도 제가 최근에 한번 뵌 적은 있는데 대구시장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셔서 정치를 해보는 게 지금의 이 입지와 그동안에 해왔었던 경로를 봤을 때 더 좋으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구시장 후보가 될지 아니면 대구시장 후보가 탄생하는 지역에 본인이 국회의원 선거로 나오게 될지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계속 연대보다 자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맞는 분들이 지금 대구시장에 나오고 계신 것 같은데 언제쯤 뭐 자강을 다 하고 언제쯤 뭐 쇄신을 하고 언제쯤 연대를 하는 건가요, 장 대표는? 본인의 타임 스케줄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공유를 안 해갖고 지금 그 당에서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리더는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비전과 뭐 스케줄에 대해서 조직원들이 잘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스케줄을 아직 공유를 안 하셨어요. 근데 1월 초중순에는 발표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지켜보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이른바 이게 장한석 연대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안 한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안 한다고 했는데 1월 초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때 다시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원래 그분은 그냥 표변이 일상이에요. 뭐 옛날에도 왼쪽으로 1도씩 당대표 되자마자 그랬는데 어느 사람 보니까 가장 오른쪽에 가 있고 뭐 이러잖아요. 월광 강조한다고 해놓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라서 뭘 해도 놀랍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랑은 저는 뭐 절대 손잡을 일은 없다. 감정선도 그렇고 이게 그 기본적으로 이제 길게 보면 차기 대선을 놓고 싸우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없는데 이준석이랑은 손을 잡을 조만간 그 지금 단식 투쟁도 지금 열어놓은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뭐 통일교 특검 안 되면 단식 투쟁한다. 그래서 뭐 선거 연대, 지방선거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라도 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은 아니에요. 한동훈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지방선거가 그 투표율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보수 정당에 좀 유리하다라는 평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뭐 3% 5%에서 수도권에서 당락이 결정되는데 그 3에서 5%가 한동훈 지지자 또는 이준석 지지자 이런 분들이 뽑지 않고는 수도권에서 정일대로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단체장 선거를 비롯해서 구의회, 뭐 도의회, 시의회 이거 지면은 장동혁 대표에게도 정치적 미래가 없을 건데 결국에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가게 돼서 광범위한 연대가 이뤄질 거라고 봅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뭐라고 하셨죠? 정광재 소장님한테? 꿈 깨라고. 저는 강재영 꿈 깨.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봅니다. 아, 그럼요. 네, 정광재 소장님께 화이팅을 한번 해드리면서 댓글로 다들 응원 좀 해주시고요. 오늘 김준일 시사평론가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